네, 안녕하십니까. 박태희 신부입니다. 지금 성공회대학교에서 신약성서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 예수님의 비유를 좀 알아듣기 위해서는 마음을 좀 열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은 어떤 데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나 그 비유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한테는 쉽게 이해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학생들한테 가끔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비유라는 게 예수님의 비유가 아주 생뚱맞다거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거나 뭐 그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이제 여러분이 읽으실 때는 이 뒤에 좀 뭔가 분명히 어떤 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역시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약성서 배경사라든가 예수님의 생애라든가 이런 책을 좀 공부하시길 그렇게 이제 제가 좀 권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하게 될 비유는 야근 청지기의 비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루카복음서 16장 1에서 8절에 나오는데 이제 제가 나중에 그 부분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상황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느 주인이 있었는데 아주 큰 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땅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소작인들이 있죠. 소작인들한테 소작을 줘서 이제 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인이 자기가 워낙 큰 일을 하고 또 바쁘니까 도시에 나가 있는 거고 그거는 그 대신에 그거를 관리할 사람을 하나 뒀습니다. 그걸 보통 이제 청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청직이한테 일을 관리하게 하고 주인은 이제 그 도시에 가서 있는 거죠. 뭐 지금도 뭐 그런 일이 가끔 있죠. 그래서 뭐 이제 도시에 있는 뭐 아주 고관 대작들이 시골에다가 그 땅이 좀 오를 걸 땅값이 오를 걸 생각해서 시골에 땅을 사두고 그걸 누구한테 대신 관리한다. 뭐 그렇게 하는 거 지금도 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근 청지기 이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청지기가 뭐 살살 좀 사기를 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인한테 알리지도 않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좀 챙기는 것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소문이 돼서 도시에 있는 주인한테 귀에까지 딱 들어간 겁니다. 그 주인이 깜짝 놀라서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믿고 맡겼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주인이 직접 시골에 와서 땅을 관리를 하고 청지기의 잘못을 한번 문책을 하겠다 하는 얘기를 이제 주인이 마음을 먹은 거죠. 그런데 이것도 소문을 타고 청지기 귀에 미리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온 게 아니라 청지기가 준비할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청지기가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내가 지금 이것만 갖고 겨우 먹고 살고 있는데 잘못하면 낭패를 보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꾀를 짜내는 겁니다. 뭐라고 꾀를 짜냈냐 하면은 그 청지기가 거기에 이제 소작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계약서를 위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 한 달에 뭐 1년에 80섬을 주기로 했으면 60섬이라고 바꿔라. 그 다음에 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50섬을 바치기로 했으면 40섬으로 바꿔라.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공문서 그러니까 문서를 위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쪽 소작인들이 당연히 고맙죠. 내가 지금 80섬을 바치는데 20섬을 면해준다. 그러니까 다 계약을 한 거죠. 주인이 그렇게 됐다는 걸 모른 채로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인이 알아본 거죠. 이 청지기가 내가 비록 이 사람을 의심을 했지만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놨구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와서 청지기를 오히려 칭찬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청지기의 얘기입니다. 옳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 자리에서 밀려나면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에 맞아들이게 해야지.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렀다. 첫째 사람에게 당신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소? 기름 100마리요. 그러자 그는 빚문서를 받으시오. 그리고 앉아서 얼른 쉰 말로 적으세요. 하고 일렀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는 당신은 얼마나 빚졌소? 밀 100섬이요. 하고 대답하자 당신의 빚문서를 받으시오. 그리고 80섬으로 적으시오. 하고 일렀다. 그런데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다. 그가 슬기롭게 처신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비유의 특징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참으로 알아듣기 힘듭니다. 그렇게 청지기가 야근 꾀를 써서 마지막에 사건을 무마했다면은 그걸 주인이 알았다면은 문서 사기죄로 고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청지기 때문에 자기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아까 문서를 위조했기 때문에 청지기한테 문책에서 받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인은 오히려 이 청지기를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 비유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누군가 좀 잘못 전달했다. 전달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 자체가 워낙 이해가 안 되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뭔가 얻어내야 되는데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거는 그 야근 청지기가 얼마나 잔꾀를 부려서 자기 자리를 유지했는가 그거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주인이 그걸 칭찬한다는 거. 그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말하자면은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당시의 사회 풍습을 알아야 됩니다. 그 로마에서 이제 그 보호자와 그리고 피보호자라는 어떤 사람의 관계를 두 사람의 관계를 맺을 때는 항상 이런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라고 하면은 보통 파트로누스가 되고 피보호자라고 하면 클리엔테라가 됩니다. 오늘날의 뭐 클라이언트 고객이나 비슷한 거죠. 그래서 주인과 보호자와 피보호자가 관계를 맺으면은 이 두 사람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서 서로가 서로에게 말하자면은 이득이 되고 양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에도 자기 재산의 법적인 관리를 부탁하고 때로는 그것을 이제 그 사람한테 완전히 위탁하는 그런 관계가 있었던 거죠.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파트로누스와 클리엔테라 이 두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인과 이 청지기도 둘 다 이런 관계에 놓여있던 거죠. 주인은 전적으로 그 사람을 믿고 모든 법적인 책임을 자기가 지지겠지만 모든 법적인 문제를 그 사람한테 해결하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도 그거를 성실히 해서 주인의 보호자의 마음에 들고 해서 둘 사이에 아주 아름답고 아주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로마 사회는 굉장히 거창한데 그 로마 사회에서 이런 작은 관계들 내에서 사회가 아주 점조직처럼 움직였죠. 그러니까 사회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힘을 뭐냐 하면은 이제는 말하자면 보호자와 피보호자가 되는 겁니다. 이건 정치라든가 경제라든가 사회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어느 쪽에서든지 다 기본적으로 이루어져 있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나라의 갑을 관계처럼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갑이 전권을 가지고 있고 을은 무조건 갑한테 복종해야 되고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서로 상호 부조를 하는 관계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이 청지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입니다. 청지기가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문서 위조를 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죠? 그래서 빈 문서를 받으시오. 그래서 기름 100말을 빚졌는데 50말로 적으시오. 또 빈 문서를 받으시오. 밀 100섬을 빚졌는데 80섬으로 적으시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빈문서라는 것이 누구와 계약을 한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주인과 이런 소작하는 사람과 계약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클레안테라가 주인과 이 소작 사이의 계약에 끼어들어서 그거를 말하자면은 빚을 탕감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소작인들은 누구한테 감사를 하느냐가 중요하죠. 클레안테라에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파트로누스한테 감사를 하겠습니까? 물론 클레안테라가 중간에서 거간 노릇을 했지만은 결국은 주인에게 감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도시에서 시골로 왔을 때 그 청지기의 비행을 듣고 시골로 왔을 때 오히려 사람들은 주인을 칭송했을 겁니다. 따라서 주인은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너를 이렇게 비판할 수는 없다. 너한테 벌어줄 수는 없다. 그러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은 이 클레안테라, 이 청지기가 의리의 사나이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까지나 마지막 순간 자기가 어떤 짓을 했던 어떤 나쁜 짓을 했던 건 간에 마지막 순간까지 주인한테 의리를 지킨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한테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의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던 어떤 잘못을 저질렀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결정해야 될 때는 누구냐? 바로 주인의 이득이죠. 그러니까 그런 소작인들이 주인을 칭송하게 만들므로 해서 결국 주인한테 이득이 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소작인들이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이런 청지기의 태도 같은 거 그것이 바로 하느님한테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사람으로서 하느님한테 칭찬받은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 때도 역시 그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인간적인 꾀에 따라서 자신의 일을 했더라도 결국 마지막에 이것은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승부를 걸 것은 이 세상의 법정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편견이나 다른 사람의 시선도 아니고 결국 하느님과 나 이 둘만 남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느님한테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결국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하는 비유 것을 이 양의 청지